자, 2021 시즌 신인왕 주인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랜디 아로자레나 선수가 또 신인왕이 됐고, 또 내셔널 리그에서는 조나단 인디아 선수가 신인왕의 영광을 또 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인왕이 또 공개가 됐고, 네. 내일 이제 차츰차츰 뭐 그렇지. 다른 신인, 다른 뭐 수상 결과들도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감독상도 있고 사이영상, MVP 가장 중요한 상들이잖아요. 네. BBWA 투표를 통해서 이제 주요 수상이 발표가 될 거고, 이 많은 메이저리그 팬분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끝났다고 좀 우울해하시다가 또 잠깐 이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재미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순서는 신인왕 발표였는데 아로자레나 선수랑 이제 조나단 인디아 선수가 결국에는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예상글을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뭐 거의 예상대로 됐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네. 아로자레나 같은 경우에는 20-20을 이 메이저리그 신인 타자로서는 역대 네 번째예요. 진짜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요. 거기다 뭐 홈런과 도루,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수비도 진짜 잘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WAR이 베이스볼 리퍼런스 기준으로 했을 때 신인 1위였죠. 4.2승을 기록했고요. 팬그래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메리칸 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아로자레나가 받을만한 해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아로자레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 타율도 3할 7푼이 넘었었고, 네. 홈런도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인 10개, 10개를 기록했었는데, 단일 포스트 시즌. 네. 아니 이런 선수가 완전히 각성을 했구나, 이번 시즌에 40개는 치겠거니 했는데 사실 그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기대치만큼 뭐 올 시즌 내내 활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메리칸 리그 신인들 중에서는 아로자레나 선수의 활약이 제일 돋보였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신인왕 투표 결과 이 점수를 봤을 때는 아로자레나 선수가 1위표를 2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위로는 루이스 가르시아 선수가 1위표 2표, 그리고 2위표 대부분 뭐 15표를 싹쓸이 하면서 가르시아 선수가 또 2등에 올랐고, 완더 프랑코 선수가 또 70경기밖에 뛰지 않고 30점을 받아서 3위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일단 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0세 이하 신인 중에서 43경기 연속 출루한다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메이저리그 역대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대단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프랑코가 3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아돌리스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홈런을 31개나 때려냈고, 네. 또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WAR이 4 가까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위 안에 못 든 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르시아 같은 아돌리스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쿠바 출신으로 나이가 좀 있고, 일본 리그에서도 뛰었었고 2018년에 데뷔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신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또 후반기에 또 아돌리스 가르시아 선수가 굉장히 또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점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근데 뭐 3위표랑 4위표 뭐 3점 차이라면 뭐 그렇게 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표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미국 야구 기자협회가 있어요. BBWA라고 하죠. 여기서 리그별로 신인왕 투표 자격을 30명씩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신인 선수들 중에서 1위, 2위, 3위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위 표는 5점, 2위 표는 3점, 3위 표는 1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을 더해서 구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2위 루이스 가르시아 선수도 어쨌든 신인 투수들 중에서 제일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기 그렇죠. 때문에 2위표를 다 싹쓸이 해왔지만 어쨌든 이 랜디 아로자레나 선수 20-20을 달성한 선수의 이 아성을 넘기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셔널리그도 사실은 시즌 중반까지는 각축전이 좀 벌어지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 트레버 로저스 선수와 뭐 조나단 인디아 요 두 명의 이제 2파전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트레버 로저스 선수가 이 가족사, 이 굉장히 또 이 코로나19에 또 감염이 가족이 되면서 할아버지를 또 잃는 그런 이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야구에 좀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반 정도 이탈을 하면서 맞아요. 신인왕 레이스에서 조금 멀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정 이닝조차 채우지 못한 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고요. 조나단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전체 5순위였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마이너리그 성적은 지난해까지 좋지 않았어요. 지난해 아예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리그가 열리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올 시즌 전에 인디아가
신시내티의 주전 이루수가 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는데 시범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그러면서 이제 개막전부터 이루수로 출전을 하면서 어쨌든 20개가 넘는 홈런, 특히 출루율이 3할 7푼이 넘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WAR도 3.9승이나 거둘 수 있었고 이루수로서 꽤 준수한 수비와 함께 도루도 두 자릿수 숫자를 기록을 했고 어쨌든 이 테이블 세터로서 훌륭한 활약을 펼쳐줬어요. 그 시즌 초반에 이제 인디아 선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프링 캠프 때 활약으로 이제 개막전 로스터에 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위 타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굉장히 또 이제 스트라이크 존, 이 메이저 리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중후반부부터 이 인디아 선수가 또 제대로 메이저 리그 투수들의 공을 때려내면서 상위 타순에 또 배치가 됐고 이 네. 리드오프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서 신시내티 획타선, 뭐 선두 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이제 몸에 맞는 공도 있었어요. 그런 만큼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 그리고 타석에서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죠. 어쨌든 이 트레버 로저스 선수가 1위표 한 표를 가져가면서 1위표 만장일치, 그러니까 1위표 30장을 또 인디아가 가져갈 수는 없었는데 저 한 장이 그 팬그래프의 진보스키더라고요. 댄 진보스키인데 댄 진보스키가 커버하는 구단이 또 하필 신시내티인 거예요. 그래서 신시내티 선수인 인디아에게 표를 안 줬다. 근데 이게 또 왜 그런가 봤더니 팬그래프 기준 WAR로 봤을 때는 로저스가 그렇게 빠져있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WAR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인디아보다 3점대 후반이고 인디아가 3점대 후반이고 로저스가 4점대 초반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줬나? 이런 생각이 들만 하지만 사실 이런 WAR만 놓고 봤을 때 한 시즌 내내 쭉 이제 기여를 한 선수랑 잠깐 또 빠져 있었던 선수랑은 저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트레버 로저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임팩트는 있죠. 평균 자책점이 2.64인데 이게 호세 페르난데스 이후에 이 정도의 평균 자책점을 신인 선수가 기록한 적이 맞아.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좌완 투수로서 굉장한 임팩트를 보여줬지만 누적 성적이 살짝 아쉽다. 삼진도 잘 잡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2위에 위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딜런 카슨 같은 경우에도 세인트루이스 팬들이 지난 시즌부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 시즌은 부진했지만 올 시즌 어쨌든 홈런도 16개 치고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펼쳐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3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세 선수를 제외하고는 뭐 위즈덤, 패트릭 위즈덤이라든지 이안 앤더슨, 타일러 스티븐슨, 뭐 프랭크 슈인델, 데이브 베드너, 블라디미르 구티에르즈 같이 이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좀 그동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셔널리그는 인디어와 로저스의 사실상 2파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즈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만으로 30살이잖아요. 뭐 타율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 좀 이견이 없는 결과가 신윤학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감독상도 그럴 것 같고 또 MVP도 저희가 뭐 예상했었던 것처럼 뭐 사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시즌은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뭐 내일도 저희 뭐 라디오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이 수상 소식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신윤왕에 대한 이야기, 신윤왕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후보들 얘기까지 쭉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내일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